자, 계속해서 가시죠. 자, 47쪽에 14번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과 관계법률에서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죠.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사업,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있죠. 용용용 입지 기계정, 기반시설 결정하면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고 시설 사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개발사업, 정비사업 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2번 도시개발법 수용방식의 개발사업, 3번 도시개발법 한지방식의 개발사업 똑같이 개발사업이고요. 4번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5번 주택법의 국민주택건설사업은 이건 민간 중소건설업체들이 많이 하는 거고 이거는 공익사업이 아닌 거죠. 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해설을 보시면 해설 14번 문제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사업 때 그러니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그러니까 세 칸이 있는데 옆으로 세 칸 중에서 두 번째 칸이요. 시설사업, 도로 만들려면 부지를 확보해야죠. 그러니까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 강제 매수를 수용이라고 하죠. 개발사업 수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할 때 민간 수용 요건, 민간이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행위주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민간만 수용 요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 공기업은 요건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죠. 5문제 나왔는데 그 5문제 중에서 3분의 2, 2분의 1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민간 수용 요건, 국가, 지방, 공기업은 요건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다. 그 표에 셋째 줄과 넷째 줄이요. 개발법의 환지는 그러니까 개구라 헌 땅 줄게 새 땅 다오. 그러니까 땅과 땅을 바꾸는 거죠. 정비사업의 환권은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집과 집을 바꾸는 거죠. 권리 변환이지 수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째 줄에 그러니까 주택법에 공적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할 때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적 주체가 수용하니까 요건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군계획사업은 아니고 그냥 주택법에 있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법에 수용이라고 하면 딱 3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중에 첫째 줄과 둘째 줄은 민간 수용 요건이 따르게 되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15번 문제예요.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답은 2번이 되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입니다. 아래 해설 참고하시면서요. 동그라미 1번 개인이 하는 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실시계획인가 그런 거 없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발법에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개발법에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표현 말만 바꿨고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국민주택 건설 사업은 그러니까 그건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답은 2번. 그러니까 16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업의 큰 흐름을 잠깐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은 그러니까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시설사업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공익사업은 계획 2개 또는 3개를 세우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때 권리 변환 결정하고 그 다음 사업을 합니다. 근데 시설 사업은 땅을 바꿔주는 게 아니죠. 땅 뺏어서 도로 만들고 옛날 그 만든 도로 옛날 땅 주인에게 2평, 3평 끊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위치 결정, 설계도 결정만 있죠. 첫 번째, 그러니까 위치 결정. 여기다 사업한다. 그러니까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땅들이 있다고 치죠. 개인 땅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도로를 만든다.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로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시행자를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시행자는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시행자 누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는데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방을 다른 법 같으면
시도지사 시군구. 근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그러니까 특광시군과 도지사로 구분이 되는 거죠. 국토계획법이 기본이 어디니까요? 특광시군이니까요. 그러니까 도지사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지방이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나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그러면 그 설계도를 정하는 겁니다. 지금 위치는 결정돼 있죠. 위치는 결정돼 있고 그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중앙 분리대인지 중앙 분리선인지, 또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가로수는 뭘 심을 거며, 그다음에 도로 밑에 어떤 파이프들은 어떻게 넣을 건지 설계도를 확정하게 됩니다.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고 설계도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개인 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를 매수해야죠. 부지를 매수해야 그 땅에다 도로를 만드는 거지 개인 땅에다가 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매수할 때에는 첫 번째요.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민법으로만 가면 협의가 안 되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도로 만드는 공익사업이니까 협의가 안 됐을 때 공법이 들어가서 강제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강제로 매수하는 것을 두 글자 수용이라고 하고 이 수용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혜택 조항들이 있고 사업은 설계도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당연히 시행자가 지 마음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공검사를 받고 숙제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위치 결정했죠. 설계도 인가했죠. 국시대가 공고를 해야 끝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토지보상법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16번 문제요. 시설사업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죠? 구체적 대상이 정한 것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맞죠? 위치결정,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결정을 했지만 시행자가 쪼개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수용, 부지를 다 확보해야죠. 맞습니다. 4번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4번 틀렸고요. 설명이 기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동그라미 5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조건을 건다. 개발행 허가제에서 자세히 보실 내용입니다만 그 사람,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관청에서 어느 누군가에게 조건을 건다는 건 크게 도와주는 거죠. 조건을 거는 게 없으면 뭔가 허가 신청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불허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서 불인가, 다시 써왔는데 또 맞지 않으면 또 불허가 불인가, 또 불허가 불인가, 계속 하면 시간만 낭비되는 거죠. 관청에서 지금 써온 걸로는 불허가 불인가인데 요거까지 하면은 도장을 찍어줄 텐데 요거까지 할래요? 요거까지 하면은 도장 찍어주겠다. 그게 뭐예요? 조건이죠. 크게 도와주는 겁니다. 한 방에 일이 처리되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고, 도와주는 거니까 조건이라는 표현은 계속 뒤에 나오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요. 아래 해설을 보시죠. 해설이요.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어디에 있는가의 차이가 있고요. 그 표가 있고 다음 쪽 문장을 보시죠. 해설이요. 16번 문제의 해설 계속 이어갑니다. 문장으로 된 해설이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수용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고시 내용에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포함된다.
국토계획법 실시계획 내용에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포함되며 실시계획 고시로 그 목록도 고시된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목록 고시를 중과해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 즉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뭐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죠. 근데 그 기본 순환 때 자세히 말씀드렸고,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그 사업 인정을 받아야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인정서라고 하는 문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실시계획 때 여기 안에 돈 되는 거 싹 다 이 부지를 다 매수해야 되잖아요. 매수하려면 그 목록이 정해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설계도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들어가는데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수용 대상 목록이 발표가 됐다고요. 근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트럭 7대 분량입니다. 대한민국 5분의 2잖아요. 길이로, 위에서 아래 길이로 5분의 2만큼의 길이인데 거기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트럭 7대입니다. 그거를 다 발표했어요.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 고집을 피면서 그건 그쪽 얘기고 난 모르겠고 아몰랑 모르겠고 목록을 또 갖고 오라고요. 트럭 7대를 또 복사해서 또 갖다 줘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목록 발표했으니까 이쪽 목록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록 발표했다고요. 근데 목록만 따로 발표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함돼서 발표가 됐어요? 실시계획 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고시로 목록이 발표됐다고요. 따라서 이쪽 목록 필요 없다. 사업인정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다시 앞쪽 표요. 48쪽 16번 문제의 해설. 그러면 이 수용대상 목록이 어디에 있냐가 되는 거죠. 그게 표의 둘째 줄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서는 두 번째 계획 설계도에 수용대상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뒤에 문장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목록이 포함됐으니까 사업인정이 필요 없고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셋째 줄이요. 그 표가 4줄짜리 표라고 하면 셋째 줄 개발법에서는 수용대상 목록이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에서 개발법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계획에 개발계획이 발표가 되면 즉 수용대상 목록이 발표가 됐으니까 토지보상법에 목록 필요 없다, 사업인정 필요 없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넷째 줄이요.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을 위한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계획서 인가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목록이 발표가 됐으니까 토지보상법에 사업인정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셨고요. 그래서 16번 틀린 건 4번이었죠. 17번 문제요. 시설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시설사업은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많이 시행할 수 있다. 많이 X요. 서울 외곽순환도로도 한 번 안 다녀봤대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안 다녀봤냐고요. 7번 보시죠. 공익사업은 또 공법의 모든 행위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국토계획법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원칙.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도, 경기도 10개 시군 애집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도, 도로공사도, 그다음에 민간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시행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국시대요. 7번 보시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대 이 원칙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도 결정을 해야죠. 시행자를 정해줬습니다. 시행자가 설계도 써내서 누구한테 받는 거고요. 국시대가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 1명, 시도지사 17명, 대도시장 13명, 그 31명 중에 어느 누구한테 국시대에게 인가를 받고요.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해야죠. 실시계획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숙제검사, 준공검사하고 누가 공사 끝 해야, 국시대가 공사 끝 발표를 해야 사업이 끝나는 거죠. 국토부 장관, 지도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17번 문제죠. 2번이 맞고요. 3번요. 실시계획 변경, 폐지할 때 그 사실을 신고한다. X요. 인가 받았죠. 변경 때 인가, 폐지 때 인가를 받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행자가 타인 토지를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한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 없다. 지금 앞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거였죠. 동그라미 5번. 시설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X요. 아래 해설 동그라미 5번.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은 공사 다 했으니까 숙제검사 해주세요. 숙제 다 했으니까 숙제검사 해주세요. 준공검사 신청한다는 뜻이고요.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됐으면 그러면은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그러면서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준공검사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검사 신청입니다. 따라서 17번, 옳은 것은 2번이 옳죠. 18번이요. 국토계획법 수용사용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설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수용할 수는 없다. X요. 모든 시행자 도로 만들려면 다 수용을 해야 되죠. 다 수용을 해야 되고 누구라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 수용 요건이 있었던 거였죠. 민간이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틀렸죠. 동그라미 2번.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은 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아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X 틀렸죠. 사업인정 또 받을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3번. 시설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군계획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두째 주 끝에 수용 또는 X요. 사용만 할 수 있죠. 부지는 수용, 사용 다 할 수 있지만 부지가 아닌 옆에 땅은 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수용은 할 수가 없죠. 1, 2, 3 다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그리고 보상에 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다. X요. 그 수용에 대한 법, 땅 뺏는 법. 당연히 공익사업 때 땅을 뺏는 거니까요. 공익사업을 할 때 땅 뺏는 법. 그냥 줄여서 땅 뺏는 법입니다. 그게 뭐고요? 토지보상법이죠. 동그라미 5번.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된다. 재결 신청. 동그라미 5번 맞습니다. 재결 신청. 여기 땅을 사들이는데요. 가격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으로 사고 파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은 공법으로 정하는 거고요. 다음에 협의가 안 돼서 강제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땅값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에서 요구로 가게 될 때, 그러니까 땅값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됩니다. 땅값 결정해 주세요. 시행자가 관청에게 땅 보상금을 얼마로 할지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보상금을 얼마로 할지 다툼이 있으니까 관청에서 결정해 주세요. 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냥 결정 신청하면 될 거를 그거를 꼭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정이라고 하면 너무 쉬운가요? 결제를 신청한다고요. 결제 신청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이상하게 말을 바꿨네요. 어떻게 바꿨어요? 바꾼 거죠. 그러니까 재결 신청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땅값을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그걸 재결 신청이라고 하고, 재결 신청은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얼마 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재결 신청은 우리 시험공법에서는 아까 수용이 4군데 있었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국민주택법의 공적주택, 국민주택 건설사업 모두 다 우리 시험공법에서는 재결 신청은 모두 다 사업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시험공법 특례로 가자고요. 토지보상법을 보고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더 간단하니까요. 모두 다 사업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5번이네요. 보시죠. 19번.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다음 중 누구에게 제기해야 되는가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행정청이고 공기업과 민간은 행정청이 아닙니다. 행정청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행자들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거니까요. 국민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고 민주주의 그다음에요.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이 이들의 처분에 대해서 대들고 싸울 수 있는 거죠. 행정 소송은 다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 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상급청에 제기하게 돼 있어요. 시장 군수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도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니까 시도지사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행정청이 아니라고 해서 이들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국민이 주인인데요.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아니니까 상급청이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구야? 앞장서 네 윗사람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이들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상급청으로 보고 그들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죠. 행정청이 아닌 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들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제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고 지금 그 5번 해설 내용이 지금 내용을 길게 다 그 내용을 다 지금 설명드렸던 거였죠. 답은 5번입니다. 20번 문제요. 이제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걸 다 외우시나요? 아니죠. 모르면 넘어가시자고요. 2번 읽으면 괜히 이상한 생각들 끼어들게 됩니다. 모르면 넘어가시자고요. 동그라미 2번. 왜요? 답은 뒤에 가까운 곳에 뻔한 내용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를 찾아가면 되지. 여기에서 이상한 덤불로 가서 여기가 아닌가 보네. 그럼 빨리 나가면 되지. 거기서 왜 이 덤불은 왜 여기에 있지? 이 덤불에 있는 가시는 왜 이렇게 생겼지? 그런 걸 지금 보고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안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 청구, 지목이 대, 10년 미집행이죠.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고 10년에 6월에 2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땅, 내 땅, 건물 지을 수 없게 돼 있으니까 내 땅 사가라. 돈 받아서 내 새 땅 알아보겠다. 근데 건물이요. 건물은 그러면 놔두고요. 도로 만들 땅인데요. 그러니까 건물은 놔두고 땅만 사가라고요. 말이 안 되죠. 건물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X요. 용도지역 행위 제한. 개인에게 이러저러한 규제를 하는 거죠. 정해진 것 중에서만 골라 지어라. 또 정해진 것 빼고 나머지 중에서 지어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규제예요. 공적시설은 용도지역에 뭐든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계없이 공적시설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용도구역에는 공적인 것도 못 들어간다. 개발하지 마라는 게 있었죠. 동그라미 4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위반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경미한 사항이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으로 가게 되는데 기초조사에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유치 학성 분석. 근데 가벼운 때에는 뻔한 때에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다 알지는 못한다고요. 넘어가시죠. 동그라미 5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5번 틀린 거죠. 누구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 3, 5가 틀렸습니다. 1번, 4번 중에 답이 있는 거죠. 근데 1번, 4번을 모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1번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문제에서 공법 65점 맞으면 되지.
다음 문제에서 아는 문제에서 65점을 맞으시면 되는 거지 꼭 20번 문제를 풀어야만 합격증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번까지 다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돌아와서요. 20번 자리에 왔죠. 2, 3, 5는 다시 읽지 마시고요. 한 번 푸른 거 다시 풀지 마세요. 꼭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내용이 공법의 어느 내용을 떠올려 보자고요. 어느 내용이 그러니까 시험 당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2시 넘어서까지 시험을 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낮 13시까지는 기억이 안 나다가 어느 내용이 갑자기 다시 돌아왔을 때 13시 45분에 기억나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뭔가에 대해서 그 친구 이름이 뭐였지? 근데 13시까지 기억이 안 나다가 13시 45분에 기억나냐고요. 그런 거 아닌 거죠. 13시까지 기억나면 아는 거였고 13시까지 기억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낮 1시까지요. 그 다음에 들은 건 뭐예요? 이것저것 이상한 것들이 막 이제 끼어 들어오는 거죠. 13시에 자신을 믿으시라고요. 2, 3호는 틀렸습니다. 2, 3호는 다시 보지도 마시고 이제 동그라미 1번과 4번이 있는 거죠. 시간이 모자라면 뭐고요? 모나미요. 모나미 굴리면 되죠. 모나미 굴렸는데 3번 나오면 야 모나미야 시간 바쁘다. 정신 차리자. 다시 그래서 1번, 4번 나올 때까지 이제 해서 1번, 4번 중에 뭐 나오면 하시면 되고 시간이 남으면 그러면 이제 1번, 4번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죠. 몰라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감을 갖고 아까 처음에는 아예 모르는 거 있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은 한번 좀 이제 어차피 120번까지 가서 65점 다 나왔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1번, 4번 중에서 아무거나 정해도 되는 겁니다. 65점은 이미 나왔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좋은 일이잖아요. 그걸 기초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2년, 3년, 5억, 8억을 꼭 드려야 된다. 그럴까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이요. 도시공계시설 부지. 도로 만들기로 정해져 있는 땅이죠. 아스팔트, 콘크리트 붓기로 정해져 있는 땅입니다. 거기다 뭔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토지적성 평가, 토지야 네 적성은 뭐니? 나는 콘크리트 적성이요, 푸르게 적성이요. 그걸 구분하는 건데 거기는 어차피 콘크리트 붓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까지 왔어요. 동그라미 1번 사회복지시설은 뭐 꼭 그냥 필요한 거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 안 거쳐도 된다. 거쳐야 된다. 이상하고요. 동그라미 4번 도로 만들 땅에다가 토지야 너는 아스팔트 땅이니 콘크리트 땅이니 아스팔트 콘크리트 땅이니 아니면 푸르게 땅이니 그걸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4번 그래서 표시하면 맞춘 겁니다. 그런 거죠. 모나미한테 맡겨도 되고요. 65점 됐으니까. 내용도 역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옆에 해설이요. 51쪽 해설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표에 4번 줄로 내려와서요.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세 번째 칸에 셋째 줄 끝에 사회복지시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그 해설의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려면 기초조사 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점, 그러니까 넷째 줄의 첫 번째 점, 경미한 사항 입안하거나 입안 대상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점,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어차피 두 곳백이 개발하자고 정한 땅이죠. 콘크리트 땅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콘크리트 아스팔트 땅이죠. 토지야 물어볼 필요 없다고요. 그 기본 개념들을 가시면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20번 문제 답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개발행위 허가제로 또 이제 별도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죠. 뭐 시간은 좀 짧게 됐습니다만 또 짧은 시간 쉬는 것도 좋으시잖아요. 좀 쉬시고 그 다음에 5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